니년이 아둔해서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조선 천지의 아내가 남편을 고소할 수 있는 법은 없어. 이혼 송사를 하시지요. 이혼 송사라니. 예, 제가 한성부의 이혼 송사를 제기할 겁니다. 척이 이혼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내를 칠거지약으로 고발한 것도 정황상 아내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간계로 보인다. 무엇보다 척이 장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황 증거가 명확한 바, 척을 전옥서에 구금한 후 절차에 따라 송사를 진행하고 살인이라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것이다. 마님! 괜찮으시어요? 서원이로구나. 이게... 그날은 아버지의 3년상이 끝나는 날이었다. 그녀가 따로 없구나.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영감이 매일 기방에 드나드는 것, 매번 같은 계집과 몸만 섞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통했다는 것. 다 알면서도 귀 막고 눈 감고 그것이 아녀자의 미덕이라 애써 견뎌냈었다. 인연한텐 한데 언제 한번 떼어주시랍니까? 거야, 니년하기 나름 아니겠느냐? 허나 이 방은 실사옵니다. 아, 왜? 영감 장인께서 이 방에서 돌아가셨다지 않았습니까? 겁낼 거 없다. 저 양반 이미 훌훌 털고 황천강 건넜을 것이야. 내 저 양반 돌아가시기 직전에 원을 풀어드렸거든.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시던 약과를 잔뜩 사서 먹여드렸지? 그 어르신 소갈증을 앓으셨다면서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아버지! 아버지! 아니, 어찌 이리 일찍 돌아온 게요? 가거라. 응? 아니야, 괜찮아. 아, 곧불 들라. 명월. 당신이었어요. 뭐가 말이오? 내 아버지 갑자기 병세 악화되어 돌아가신 거 그거 당신 짓이었냐고요. 내가 뭘 어쨌다 그러시오? 나는 효심으로 장인 어른을 고소할 겁니다. 응? 관아에 고소해서 당신이 저지른 짓을 낱낱이 밝히고 합당한 벌을 받게 할 겁니다.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돌았나? 니년이 아둔해서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조선 천지의 아내가 남편을 고소할 수 있는 법은 없어. 네 애미가 살아있었다면 집딸년을 대신해 날 고소했겠으나 이를 어쩐다. 네 애미와 애비는 진즉에 뒤져버렸는걸. 죽어서 제사밥이라도 처먹고 싶으면 아가리 닥치고 쥐죽은 듯 살아. 알았지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매일같이 지아비를 위해 만들었던 음식 항아리를 깨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옳은지 그저 운명에 맡겨야 할지. 시간이나 운명 따위에 맡길 일이 따로 있지요. 마님의 일은 사람이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외지부를 찾으셔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상의 도를 어겼다면 그 자체로 죄가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야. 저렇게 도리도 모르는 계집이니 오죽하면 남편이 그랬을까? 도리어 남편 편을 들겠지. 백정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이혼한 여자가 아니더냐. 하면 여자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해요? 아니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 다른 방도가 있을 겁니다. 나를 어찌 구해낼 작정인가? 이혼 송사를 하시지요. 이혼이 가능하겠는가? 의절 이혼이라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절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강제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장모와 간통을 했거나 이번처럼 남편이 아내, 조부모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하여전 제조 영감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리 한 짝 정도는 부러뜨리실 수 있으십니까? 헛소리 마십시오. 절대 싫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고통스러웠던 분께 더 큰 고통을 감당하라니요. 그런 위험한 실수를 저도 송사 임하겠다니요. 마님 배려는 요만큼도 없고 오로지 이길 생각만 하시네요. 당연하지. 치면 복수가 아니니까. 마님께서 받는 상처는 어쩌고요. 대체 누굴 위한 복수인데요? 하여, 넌 어쩌겠다는 거냐? 전공법으로 갈 겁니다. 제조 영감이 마님께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밝혀서 제조의 죗값을 치르게 하고 이혼도 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정당한 절차와 양심에 따라 이혼 송사를 맡아줄 외지부를 찾을 겁니다. 응? 그게 무슨... 강한수 씨를 외지부로 삼기로 한 거 철회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못 들으셨어요? 다시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강한수 씨. 당신을 해임합니다. 당신 잘렸다고요. 날 자르겠다니 제정신이냐? 얘 어느 때보다도요. 적어도 저는 결국에 승리하는 건 정의라고 믿는 사람이라서요. 다시 말하지만 전공법으로 갈 겁니다. 증인이든 증거든 다 찾아서 마님의 무죄를 밝힐 거예요. 꿈꾸고 있네. 애초에 이 혼인이라는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어도 아내는 남편을 버릴 수 없고 남편은 아내를 고발할 수 있어도 아내는 남편을 고발할 수 없으며 이 악천은 있어도 악부는 없는 게 이 나라의 법도인데 아니 이렇게 이미 기울어진 땅 위에서 뭐 전공법? 그래 가라 가. 이혼 송사에서 이기려면 제조에 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술주정은 어떻게 하는지 뭐 잠자리에서 코를 고는지 일을 가는지 뭐 하나하나 구석구석 낱낱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그걸 네가 다 하겠다고? 나 없이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이게 대체 무슨 무례입니까? 가지가지 하십니다. 아주 제법이로구나. 그러는 날이 아주 가관이고요. 두 분 아는 사이십니까? 그럴 리가. 아, 여인네셨구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출입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별보다 성이니까. 허면 명호라.
그럼 내 성의도 받아주렴? 이건 그 선물이다. 선물요? 삶의 길은 여러 방향으로 열려 있지요. 마음이 닫혀 있을 뿐. 이건 분전 운영권이요. 그대가 만든 화장품이 부인네들에게 인기가 많다 들었어. 직접 분전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어? 제게 뭘 바라시는지요? 지금 칠거지약을 어겼다는 누명을 쓰고 옥사에 갇혀 계신 제조마님의 편에 서주시오. 제조의 집에서 보고 들은 일을 증언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시던 약과를 잔뜩 사서 먹여드렸지. 염할 때 그 양반 얼굴이 그냥 꽃처럼 활짝. 썩은 바질로 오해시여. 잠깐 제 말 좀. 네가 내 옆에 내 외지부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걸 내 뭐라는 줄 아는가? 가증스럽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분수도 모르고. 의원에게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차라리 죽게둬라. 어떤 일이 못하도록 허나 자기를 한 거지. 그리 만들면 된다. 그리 만들면 돼. 어찌 말입니까? 간단하지. 명주천에 목을 매게 한 다음에 관아의 형방을 매수하고 이 사람은 이거 하나 혼자서 못해. 시신 검사하는 오작인에게도 돈 몇 푼 쥐어주면 형님 서두르자. 외지부다리! 없어. 다 사라졌어. 강의 집은 그저 말이 맞았는데. 제 탓입니다. 제가 아둔했어요. 다리 한 짝 정도는 포기하셔야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주제에 고집까지 부려서. 마님, 마님 제발. 제가 어떻게든 강의 집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필시 다른 방도가 있을 거예요. 안 돼요! 제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그렇게 세상을 삐뚤게만 보나. 된통 꼬인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하지만 이제 알겠어. 세상이 삐뚤어진 거지. 당신은 똑바로 보고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강한수, 제발.
강한수, 내가 잘못했어. 원척들은 각자 왜 송사를 벌이게 되었는지 아래시오. 여기 원청 외지부 출석하였습니다. 원칙 외지부 강한수 인사 올립니다. 그래, 조용히들 하시오. 이번 이혼 송사는 칠거지약으로 집안을 어지럽힌 죄인이 자신의 죄를 면피코자 일으킨 것으로 참으로 핵에 망측한 일이옵니다. 감히 국법을 농락하다니요. 원칙 외지부 강한수요입니다. 정작 국법을 농락한 것은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남편 박지수요입니다.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궁죄이며 아내가 남편을 고발할 수 없다는 국법을 악용한 것이옵니다. 판윤대감, 부부간의 상황을 정확히 진술해줄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척식의 친우들이옵니다. 증언이 공정할 리가 없습니다. 명망 있는 사대부 집안 출신의 조정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직 관리들이옵니다. 누구의 말이 더 공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칠거 제약으로 수감되어 있는 아녀자의 증언이옵니까? 아님 지체 높은 사대부들의 말입니까? 신분과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진위를 판별하지 않는다. 하오나 판윤대감, 사대부의 이혼은 국법으로 금하는 사안이옵니다. 한 번 맺어지면 100년 해로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거늘. 허나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부간의 의의를 저버렸을 때 나라에서 강제로 이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의절 이혼이라고 하지요. 이를테면 효를 어겼을 때입니다. 척 박재수는 대릴 사위로 들어와 과거에 급제하고 조정에 진출하여 한양의 명망 있는 사대부로 진출할 때까지 장인 장모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헌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지요. 저는 도통 저 외지부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저는 장인 장모님을 지극히 효심으로 받들어 섬기었고 두 분 역시 저를 몹시도 아끼고 사랑해 주셨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좌이옵니다. 장인께서 친필로 이 덕담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쓰셔서 제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옷은 또 어떻고요?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그 침침한 눈을 부벼가면서 한 땀 한 땀 손수 지으신 그런 옷이랍니다. 그토록 영감을 아껴주신 분께 죽음으로 보답하셨습니까? 죽음이라니. 척이 장인을 해치기라도 했단 뜻인가? 그러하옵니다, 사또. 제조 영감께 후처 자리를 약조받은 기녀 명월이라 하옵니다. 이 늙은 팽이가 진짜 날 죽이려고 하네. 강한수 나리 말대로 시험해보길 다행이지. 이런 개의 우라질 썩어 빠진. 어떻게 조진다? 제조 영감은 10년째 소갈증을 앓고 계신 자기 장인에게 이 약과를 먹였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옵니다. 한윤대감, 옆에 있는 의생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소갈증 환자가 이 약과를 먹으면 어찌 되는지. 독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사옵니다. 저는 오직 효심으로 장인 어른께 저 약과를 드린 것이지 장인 어른의 병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나이다. 허면 마님이 옥에 갇힌 틈을 타서 땅문 서며 집문 서며 다 들고 나와 거강꾼들을 만나고 다닌 건 또 뭐랍니까? 본시 이 자리는 척의 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허나 관련된 증인의 증언과 정황을 따져볼 때 척이 이혼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내를 칠거지약으로 고발한 것도 정황상 아내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간계로 보인다. 무엇보다 척이 장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황 증거가 명확한 바 척을 전옥서에 구금한 후 절차에 따라 송사를 진행하고 살인이라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것이다. 잠시만요. 옷을 돌려주십시오. 험한 옥사에 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귀한 것을 함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옥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비단이로군. 벗겨라. 지옥 가서 장대방 만나면 안부나 좀 대신 전해주시고요. 이런 저 죽일 놈 같은 이라고. 이놈이 나랑 무슨 왼수가 졌길래 날 이리도 괴롭히는 것이냐. 궁금해? 내가 누군지? 곧 면회 가겠어. 회포는 그때 봅시다. 내 이 빚을 어찌 갚을꼬. 마님의 이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허해준 이혼입니다. 허니 절대 고개 숙이지 마시고 사람들의 시선 피하지 마시어요. 마님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누릴 건 누리면서 사셔요. 고마워, 진심으로. 자결한 것이야. 그리 만들면 된다. 그리 만들면 돼. 뜻대로 되었군.